62세 전직 대기업 부장이 은퇴 후 월 120만 원으로 버티는 현실.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고 하면 저마다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잖아요. 아, 이제 퇴직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지만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월 12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매달 생활비로 써야 하는 62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우리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2세 전직 대기업 부장의 은퇴 후 현실. 먼저 주인공은 62세 김 부장님 가명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부장으로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보다 퇴직금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필요한 목돈이 생기면 회사를 믿고 대출을 받아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로 썼고 회사의 복지 혜택 덕분에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해 퇴직 권고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김 부장님은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여겼는데 막상 은퇴 후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120만 원 안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팍팍한 거죠. 집이 자가라고는 해도 관리비,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식비까지 계산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남아?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가 갑작스레 찾아오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김 부장님 역시 내가 이런 처지일 줄은 몰랐다며 지금도 한숨을 푹푹 쉬신답니다. 2. 은퇴자의 3가지 사례. 김 부장님 사례 말고도 은퇴 후 삶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진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2-1. 자영업 접고 은퇴한 60대 초반 박사장님. 박사장님 가명은 5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음식점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시국 때 크게 타격을 입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셨죠. 나이도 60대 초반이 되니 재취업도 쉽지 않고 그래 이참에 그냥 은퇴하자. 적당히 쉬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영업 폐업 정리하느라 퇴직금도 대부분 쏟아부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떠안게 됐어요.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원하는 나이가 아니니 쉽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결국 박 사장님은 국민연금 90만 원 남짓 받으면서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장을 크게 보고 취미생활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퇴직하면 전원주택 같은 데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된 거죠. 아,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는 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우울감도 크다고 해요.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렵고 건강도 점점 걱정이 되고요. 2-2. 60대 중반 돌연 퇴직한 전직 세일즈맨 이 과장님. 이 과장님 가명은 줄곧 세일즈 일을 하셨어요. 매달 인센티브가 꽤 괜찮았고 주변에서는 영업일 잘하니까 퇴직해도 큰 걱정 없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영업팀을 통폐합하면서 본인도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해요. 한 5년은 더 일할 줄 알았는데 한은 아니란 생각으로 정작 노후 대비는 잘 안 해뒀던 거죠. 문제는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돼 있어서
60대 중반인 지금은 아직 연금 수급자가 아니에요. 예상보다 빨리 퇴직했으니 중간에 돈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지만 생활비와 보험료, 자녀들이 아직 완전히 독립을 못했으니 도움을 줘야 해서 지출이 커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 해도 나이가 있으니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죠. 이 과장님은 한동안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기도 하셨다고 해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고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차고를 개조해서 소소하게 중고 물품을 파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2-3. 50대 후반 퇴직하고 부동산 투자 실패한 최 이사님. 최 이사님 가명은 50대 후반에 제법 높은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퇴직하기 전부터 퇴직금 받으면 부동산에 몰빵해서 월세 수익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을 보태 대출까지 받아 상가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타이밍이 최악이었다고 해요.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상가가 잘 안 나가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니 대출 이자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처음에는 적금 깨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몇 달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적자만 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가를 매물로 내놔도 시세가 떨어져서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이라 몇 년 동안 손해를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아직 안 돼서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 보니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다고 해요. 결국 최 이사님은 투자만 성공했어도 편히 살았을 텐데 하며 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 생활이라기보다 빚을 갚기 위해 노후에도 계속 뛰어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3. 은퇴 준비와 대응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라는 게 준비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나 경기 불황, 가족에게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거나 예상보다 길어진 평균 수명 등 변수들이 은퇴 이후 삶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목돈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에 집중하기.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이 있어도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돈이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업이나 연금 상품 혹은 역세권 소형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가계부나 자산관리 앱 활용하기. 막연히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현실에서 큰 벽을 마주합니다. 실제로 내가 월 얼마를 쓰고 어느 분야에 많이 지출이 되는지 꼼꼼히 파악해서 적정 생활비를 만들어 봐야 해요. 요즘은 가계부 앱도 많고 자산관리 앱도 잘 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지출 패턴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정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난 60 넘으면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70, 80까지도 건강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은퇴 전부터 내가 나이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자격증 활용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은퇴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씀씀이를 줄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심플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쉽진 않지만 마음가짐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 공감과 결론. 내가 겪지 않을 거라는 착각.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분이 월 120만 원으로 겨우 버티게 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하던 분이 경제 위기에 휘청이고
노후의 투자로 안락하게 지낼 줄 알았던 분이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써보고 월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리해보고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부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금 계획도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비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두고.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 은퇴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꽉 채워서 나오는 게 당연한 시대도 아니고 또 설령 정년을 다 채워도 노후를 길게 보내야 하니 준비가 부족하다면 언젠가 휘청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김 부장님처럼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보나 도움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창업 지원, 재취업 교육, 자산관리 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해요. 인생 이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하고요. 하지만 그 시작이 마냥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우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글이 여러분께 경각심과 함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때 고민하고 대비하길 잘했다 라고 미소 지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실제 사례를 자주 공유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노력해서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